하반기에 한 3분 남았습니다. 대단한 그 작업은 아닌데 이렇게 방문지로 선정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젊고 싶은 건축가 저 안용대입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제가 아마 텍스트는 이렇게 전달돼서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워낙에 이제 옆 건물 4층짜리 저기 콘크리트 이렇게 쪼기로 된 건물이 4층짜리고요. 그게 2007년도에 저기 갤러리로 일단 신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셔가지고 워낙에 이제 음식점 카페 이런 걸로 쓰는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를 전시 공간 한동안은 카페로도 쓰시다가 그 이후에 카페가 저 밑에 앞에 있는 건물, 나팔포 건물이라고 불러지는 저 뾰족한 건물에 이동을 하고 여기를 전시 공간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정축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뭐 이미 설계를 해놨었는데 설계해놓은 거를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더 지을 수가 있어서 다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변명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은 예정된 전시가 있었어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이배라는 수수의 작가라고 불리는 지금 한국 대표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저분 전시가 워낙에 2년 전에 5월 8일 날 뭐 아트 부산 기간에 맞춰서 오프닝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사 기간이 한 4, 5개월 정도만이 주어진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성격, 여러 가지 요구에 맞춰야 되는 그런 전제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옆에 건물이 생각보다 층고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제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하나 또 과제가 되고, 세 번째로는 뒷집에 이제 안암 3차라는 빌라, 오래된 빌라고, 거기에 이제 고객들도 사시고, 또 이 집이 너무 높으면은 뒷집을 또 그걸 가리기 때문에 좀 덜 가리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 조건이 또 계셨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도가 이제 전제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설계를 이제 하면서 좀 고민을 이제 좀 많이 했던 거는, 원래 이게 이제 94년도 집이거든요.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이 집이 이 톱니바퀴처럼 된 거하고, 위에 옥상에 약 20평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테라스가 되어 있는 그 20평은 24평 정도는 그 창고로 쓰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곡선으로 된 계단이 있는데 걔도 원래 있는 거고, 그 위에 층고가 낮은 이 프레임이 있어요. 그것도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던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계단 멋있다 이라고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이제 건축적으로 어떻게 풀느냐에 대한 최고 큰 숙제는 이제 이 집하고 어떤 관계 맺기, 뭐 또 혹은 주변 이제 땅과 지형 또 풍경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미술을 담는 그릇이니까 뭐 항상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기능하고 달리 미술을 담는 그릇은 뭐 제가 이제 미술 좋아해서 아마 그런 게 더 이유가 클 겁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전시 공간은 미술의 전시가 부족하지 않도록 좀 물러서야 된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울산미술관에도 연장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건축은 가능한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전시 공간이 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요즘 전시 기획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공간 인력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생각들은 이완 공간부터 울산미술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도 타다오의 미술 공간이나 인데 가보면은 건축이 굉장히 세잖아요. 공간이 먼저 눈에 보이고 미술이 눈에 안 띄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안도하고 맞짱을 뜨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안도보다 낫다 이것도 아니고 성격이 있는 공간은 전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단지 건축가의 의지가 강하면은 뭐 공간적 표현도 상관없지만 저는 양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도 올라가시면은 여기 텍스트도 적어놨는데 일단 5개의 공간이 이렇게 레이어드가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래서 2개의 레이어는 이 공원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이 외부 공간, 이 중심적 공간이 하나의 레이어가 될 거고, 이제 제가 2층을 했으니까 2층 가보시면은 앞쪽에 그 한 3.3m 정도 남짓한 상담실이자 경우에 따라 전시실로도 되고 2개의 방이 트여 있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충분히 구분도 되고 확장도 되는 그런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안에 이제 메인 전시장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6.8m인데 그 길이가 25m 정도고 높이가 4.6m입니다. 그래서 그게 뒷집의 관계, 미술의 어떤 전시 감상의 어떤 시거리 그리고 공간의 깊이감, 요걸 나름대로는 되게 섬세하게 계산한 폭과 길이와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의 그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기존 건물의 천창으로 써 있던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과 그 뒤에 공간들은 직원들이 쓰는 공간과 대표자가 쓰는 그런 공간이 하나가 이렇게 또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뒷뜰이 있는데 약 2.5m, 2m 남짓 정도 되는데 위에 빌라가 약 2.45m의 레벨 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서 정확하게 한 5개 정도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대충 다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 말씀하고 비슷하게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참 이번 전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배 선생님이 베니스 비엔날레의 메인 전시는 아니고 파운데이션 전시에 지금 하고 있는 전시가 있거든요. 그 전시가 이제 빌무스 파운데이션, 건축가 빌무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시 내용이 뭐냐면은 이분이 수술 작가잖아요. 그래서 수술 만들 수 있는 뿔을 이용해 가지고 갈집 태우기를 하셨어요. 갈집 태우기를 청도에서 하시고 5월달에 단오날에 청도에서 하시고 그 한 영상을 찍어서 지금 베네스 비엔날레 파운데이션에서 그 설치와 영상을 지금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상영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전시는 그 전시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7분 3초가 걸리니까 그 전시를 한번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운딩 순서는 일단 들어가셔가지고 요 안에 있는 방, 요거를 간단하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안방은 여기 파이프 샤프트가 있는 게 전시에 있는 방에 대해서 걷어내고 파이프를 밖으로 돌리고 하는 그 정도가 됐고, 그리고 큰 작품을 2층으로 올리기 위한 이렇게 바닥을 슬라브 커팅해 그런 거 정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기둥들은 이제 하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박은 몇 개가 있고, 저기도 새로 박은 거 눈으로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지붕에는 몇 개의 빔 정도, 그런 정도가 보강이 됐고, 밑에가 집안입니다. 집안인데 기둥을 박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공중에 떠 있더라고 집이. 그래서 열심히 시멘트를 한 300호 이상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리모델링 기회가 있으시면은 반드시 밑에를 좀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슴을 쓸어낼 예습니다. 야, 파보기 잘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이 벽면 전체를 지금 도배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한지로 도배돼요. 나중에 다 풀어내요. 이래 작가님이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를 이어서 지금 개인전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이제 베니스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다 실측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붓질 작업을 해주셨고요. 이 작품이 이제 브론즈 작품이거든요. 이게 브론즈라고? 네네. 여기 나무죠? 맞죠, 너무 나무 같죠. 근데 이게 브러쉬 스트로크 해가지고 붓질이라는 브론즈 작업이에요. 무게는 650kg가 나가고요. 이번 전시는 이제 선생님의 신체 기록
구성을 이제 담는 전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전체 캔버스 하나에 지금 관람객 여러분들이 걸어다니시면서 관람을 하시게끔 지금 전시가 기획되어 있어요. 제 안쪽 붓질까지 보셨을까요? 직접 오셔가지고 바닥 붓질을 직접 그려주셨고요. 거울 효과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작품 바닥에도 직접 그려주셨어요. 이게 한지에다가 했잖아요. 네네. 이걸 두꺼운 철거를 하게 되면 작품이 훼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떼어내려고는 하는데 이게 쉽게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할지 이렇게 얘기는 나누고 있어요. 재작년에 전시했을 때는 사실 못 떼어냈었거든요. 그걸 못 떼어내면은 네. 이게 끝나는 거예요. 네네. 못 떼어내면은 덧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네. 아예. 안에 이거 도배지는 다 끌어내요. 네네. 아, 그래 끄어내면은 훼손이 되죠. 없어지는 거예요. 작품은 없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네. 바닥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바닥이. 네, 작년에는 조금 얇은 종이여가지고 안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초배도 하고 위에 종이도 하고 해가지고 총 4번의 작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잘 캔버스로 이제 한번 떼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행위 예술로서 어떤 퍼포먼스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네, 이게 베니스 비엔날레 돌아오고 2주 만에 이제 전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카이빙의 기록을 남긴 거는 이제 재작년에 전시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지금 2층 전시 공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토드 마코라고 그 미디어랩 그 학장님께서 직접 음악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선생님 영상이랑 같이 음악까지 이게 재작년에 할 때는 바닥까지 다 도배를 해가지고 바닥에 다 페인팅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다 끌어서 파쇄해서 버리고 벽에도 다 파쇄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작업은 도배지를 우리 도배하듯이 공중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오려내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 바닥 뚫어난 자리가 큰 작품이 올라갈 경우를 대비한 거거든요. 여기가 창의 프레임이 위에 유리가 덮여 있었어요. 진짜 되게 나. 이거 4일 정도네. 그 창고에서는. 크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인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네, 이배 작가님 이제 아크릴 미디움 작업 시리즈고요. 선생님이 이제 작업 시리즈가 총 4가지가 있어요. 밑에서 보신 붓질 시리즈가 있고 이스두프 해가지고 수출 붙인 시리즈가 있고 그 위에 화이트 라인을 끈 시리즈가 있고 요건 이제 아크릴 미디움이라는 4번째 시리즈예요. 이제 선생님이 30년 동안 이제 수출 가지고 프랑스랑 이제 한국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작업을 다 하신 거고요. 지금 보시는 작업들은 2019년도 작업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붓으로 드로잉을 하면서 이제 먼저 작업을 하실 때는 작품을 눕혀서 이제 위에 드로잉을 하시고 또 그 위에 아크릴 미디움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그걸 붓고 이제 이렇게 겹쳐서 하는 작업이에요. 약간 밑에 공간이 요 직전 전시가 스가 기쇼라는 일본 작가 모노와 작가 중에 한 분이고 모노와라는 게 미술적이지 않는 도구를 써서 미술적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완 선생이 이론적 기반을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작가예요. 저 베니스 전시를 위해서 전시만을 위해서 청도 군에서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따로 별개로 이제 여기 손님들하고 이렇게 미술계 인사들을 모시고 이렇게 달재 태우기를 했어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강에서 하천에서. 근데 이런 거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완 선생님 공간을 설계했으니까 이완 선생님은 미술가이지만 코마나 안도가 물론 나오시마 있는 공간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도는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지만 코마 겐코나 이토도에는 다 친해요. 그러니까 미술하고 건축가들이 교류 관계나 이런 게 되게 밀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미술하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 공간을 다룰 때 최근에 보면은 미술가들은 공간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술가들이 항상 공간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건축은 오히려 공간보다는 조형과 어떤 외피 표현적인 이미지적인 것에 조금 방향이 가 있는 느낌. 그래서 야 이게 바뀐 거 아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제 작업을 이렇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뚫어볼 별로 여유 없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작업만 계속 하다가 얼마 전에 2년 전에 건축문화에 이제 계좌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제 키워드가 주로 조금 조금 이게 그냥 2003년도 설계에 2006년도 지어진 덕천동의 미래로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의미가 있겠지만 상당히 공간을 비워내고 내 여부가 교차되는 우리 선배들이 했던 언어를 조금 이제 기능에 맞도록 해서 지금 쓰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게 이제 1년의 병원 작업에서 쭉 연속되다가 최근의 작업은 조금 더 게을러져가지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제 도면도 많이 그리고 조금 덜 그리면서 단순할 수는 없을까? 분명히 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작업에서 저는 뭐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제가 책상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고 거의 뭐 이렇게 영업 또는 뭐 이런 걸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하는 일이 계속 물리고 해서 지금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는 게 고마울 따름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거는 사실은 표현적인 문제보다는 기능적 해결, 평면에 대부분 시간을 많이 써요. 기능적 해결에 많이 쓰고 뭔가 이렇게 공모전을 해도 기능 안 풀리면 못 견디고 못 넘어가고 그 나중에 이미지 엉망으로 돼버리고 그래서 떨어지고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축가로서 아까 미술가들은 뭐 이미지 만들고 기획자들도 자기 안에 뭐 요즘 기획자들이 설계자를 제끼놓고 지가 했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속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기획자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평면을 짠다는 건 건축가만은 아니고 건축가만큼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평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뭐 이게 그 평면을 씌우면 인면이 되는 거니까 어떤 그 비례감 뭐 갖춰야 될 규칙들 그래서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창 하나만 하더라도 그 기능적인 풍화종을 견디는 그 플러스 2.1m에 이게 폭이 얼마큼 돼야지 이 공간적 느낌하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런 디테일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미라고 할 수 있는 건축에서 갖춰야 될 비례감들 뭐 이런 걸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료를 이렇게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착해가지고 나중에 관리 힘들고 이런 자료를 가능하면 좀 피해요. 특히 노출 공고래 되는 건 나중에 뭐 감당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재료 그러다 보니까 건축적 표현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야 그거 무시해야 되겠다. 근데 마음껏 쓰자. 괜히 뭐 내 돈도 아닌데 뭐하러 그게 신경 쓰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바뀌고 있는 지금 그 배낭기에 좀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훨씬 일이 재밌고 뭐 하여튼 어쨌든 배낭을 주고 있는 시기에 와 있는 것은
만약에 여기 재료를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외장은 뭘로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재료도 이 외장도 이거는 메탈리한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 브루탈한 저 콘크리트 쪽이가 이제 어머니 세대의 어떤 갤러리라면은 이거는 이제 아들 세대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부모 세대에서 이 세로 넘어오는 경향 와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 그런 의미, 또 이제 새로운 조금 가벼운 걸 담고 싶었고, 그래서 뱅치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고급 재료를 쓰고, 어쨌든 메탈릭한 재료를 쓰고 싶었어요. 가볍고 메탈릭한 재료. 근데 그 외산 알루미늄 주문하려니까 4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걸리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주문한 겁니다. 이게 허니컴 판넬이고 되게 비싸지 않는 허니컴 판넬인데 두께를 15mm로 두껍게 해가지고 오픈 조인트 느낌 나게끔 실리콘을 파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오픈 조인트인가 하는데 오픈 조인트 아니에요. 그냥 실리콘을 다 쏘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비싸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좀 다른 느낌 내려고 노력한 그런 재료입니다. 도장도 비싼 도장을 쓰려니까 시간이 너무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돼가지고 쓰지는 못했는데 역시 새로 하더라도 그냥 메탈리한 재료를 썼을 것 같습니다. 을 비추는 벽에 보통은 저게 딱 한 작품을 걸거나 벽면 전체를 페인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보는 보통 그런 DP를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간이 이게 작아 보여도 전시가 하기가 만만치 않은 공간이고 좀 내공이 있어야지 저 공간을 채울 수가 있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DP도 상당히 이게 되게 인상적인 DP예요. 이게 만만한 DP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작품을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이런데 이렇게 다 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수가 있는 DP예요. 우리 중국 한다고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근데 뒤에 그렇게 막 되게 쓴다기는 안 했어요. 조경은 좀 조경을 쓰고 가지고 한번 비가 안에 들어가치고 저간이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좀 위에서요? 예예예. 그리고 깃발이 없었고